자, 오늘 챕터 17 공유결합이라는 놈을 우리가 할 건데요. 그게 앞서서 지난 시간에 이용할 숙제했던 것들 중에서 일단 책으로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35초까지 질문사항들 뭐 있습니까? 31번이요. 31번 염화나트륨 결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체 상태는 전기를 통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온들의 이동성이 없다 했죠. 가까운 이온들이 서로 옆에 있는 이온들과 아주 단단하게 이온 결합하는 바람에 이 이온들이 못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못 통했거든 하겠습니다. 반면 용융 상태입니다. 또는 수용 상태가 되면 이온들이 서로 반대부의 극으로 이동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전기를 통할 수가 있다 했죠. 이해됐습니까? 31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24번이요? 23번? 자, 문제번호 23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KCA 형성될 때 이온 사이 거리를 봤어요 했습니다. 거리 R에 따른 이온 사이의 에너지를 볼 때 가장 낮은 요점이 KCA 염화칼륨의 이온결합 형성되는 장소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점에서 했는데 A점은 이쪽이죠. 이온결합 형성되는 장소가 어디야? 여기라고요. 기억력이 틀렸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MgO 산화마그슘이 형성될 때 R0는 감소하고 E는 커집니까? 라고 했어요. 요게 R0가 됩니다. 칼륨하고 마그네슘을 보면 칼륨 1 플러스 얘는 아르곤 같은 전자배치를 가집니다. 전자값이 3개입니다. 마그네슘은 네온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겠죠? 그래서 전자값이 2개가 되고 있습니다. 염화 1 마이너스요? 얘도 아르곤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죠. 반면 산소의 2 마이너스 얘는 네온 같은 전자배치를 가집니다. 따라서 결국엔 요거는 전자값이 3개짜리의 이온들이고 요건 전자값이 2개짜리 이온들이에요. 당연히 R점이 걸면 짧아지겠죠. 또한 1 플 1 마이너스 B에서 2 플 2 마이너스니까 결합 에너지는 훨씬 더 크게 형성됩니다. 따라서 산화마그슘은 이것보다는 거리가 가까운 쪽에 그리고 요 결합 에너지보다는 더 큰 결합 에너지가 있는 여기서 산화마그슘의 결합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니은이기 맞죠? 1몰의 칼륨 이온과 1몰의 염화 이온이 결합해서 1몰의 KCl 솔리드를 만들 때 방출하는 했습니다. 이게 솔리드를 만들 때입니까? 가스를 만들 때입니까? 기체를 만들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되겠죠. 고체까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격자 에너지라는 게 필요한데요. 아직 이렇게 격자 에너지 정도까지는 필요하지는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고체가 아니라 기체를 만들 때 방출하는 에너지고요. 고체가 될 때는 더더더 낮아진다 했습니다. 확인됐나요? 네.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7번. 숙제한 사람이 송이 하나밖에 없는가요? 왜 이리 다른 사람들 질문이 없어? 지웠다고? 이거 불화예요. 안 했고요. 지웠어? 어떻게 알아? 자, 보겠습니다. 17번. 어떤 온도에서 고체 상태 화합 X를 가했는데요. 온도가 낮을 때 전기 전도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떤 온도가 되니까 전기 전도가 생기네요. 예, 바로 이거는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X라는 것은 대표적인 예로 NaCl, 염화나트륨 같은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고체 상태에서 전기 조성이 없다가 액체가 되면서 전기 조성이 생겼다.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T라는 도시는 했습니다. 녹는 점입니까? 끓는 점입니까? 녹는 점으로 했어야죠. 녹는 점입니다. T보다 높은 온도에서 화물 X는 액체 상태, 용융 상태로 고체는 안 돼요? 고체 상태를 가는데 갑자기 기체가 되진 아니, 않겠죠. 고체에서 T보다 높은 온도에서 액체가 되고 그거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기체가 되고. 물론 이거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기체가 될 수가 그래서 있겠으나 수요가 있는데. 기체는 그거를- 수 있잖아요. 일단은 기체가 먼저, 액체가 먼저죠.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나중에 그보다 온도가 더 높아지면요, 기체 상태를 더 넘어서 플라즈마 상태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웁니다. 화합물 X는 양이온, 음이온 결합해서 생성된 이 화합물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하겠습니다. 되겠나요? 네. 다른 질문? 오늘 원래 몇 명 와야 되는 거야? 9명 와야 되는 거지. 3명 안 왔나? 전기 찬유기 제조.
태풍에 날아가. 폭풍 날라갔다고요? 제지호는 자기 저거 한다고 안 한다. 네, 어쨌든 간에. 내지. 네, 예. 자, 또 다른 질문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요? 숙제 안 했다 나서. 네, 아. 책 있는 줄 몰랐어요. 와. 프린트는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왔다 준비. 실제 헬스 안 했어요. 들어가 있었어. 쌤 수소가 퍽이고 산소가 퍽이에요? 당연하죠. 예. 아니 그딱 산소는 화르륵이지. 그 산소가 수소가 퍽 소리 나요? 퍽 소리 나는 거 아니었어요? 펑이나 뭐. 아 들었다 했는데. 선생님 자, 예. 발 좀 씻고 와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저 발에 진흙이 다 쌤 이거 묻었어. 펑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펑이나 니다 아, 자, 페이지 17페이지, 저 17강 공유결합 보겠습니다. 자, 공유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이 서로의 원자과 전자를 말 그대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공유결합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원자가 하는데요. 페이지 40페이지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결합이 일어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너지가 낮아지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예. 역시 수소 원자 무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거리에서 가까이 다가올 때 인력과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를 합하면 역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누구처럼? 이용결합처럼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장소가 이 거리가 얼마 되겠어 하는 건데요. 만약 이게 H2 수소 분자가 형성되는 장소라 거리가 된다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자는 이렇게 원자 있고 동그랗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원자, 즉 수소 원자 두 개가 공유결합할 때는 서로의 전자가 좀 겹치는 이 정도 공간 범위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요 핵간 거리 이걸 우리는 이제 R0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R0는 단위 2분의 R0 요걸 뭐라 부릅니까 하면 공유 결합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자 반지름 잴 때 비금속 원소의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단일 결합 한 쌍의 전자를 단일 결합할 때 핵간거리의 절반을 우리는 원자 반지름으로 삼는다 했습니다. 예, 물론 이 거리는 반델발스 반지름이죠. 이 반델발스 반지름은 18초 원소한테는 이제 적용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반지름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원자 반지름은 아닙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수소였다면 요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하는데 74 피코미터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숫자 나와 있나요? 혹시? 네. 예, 14 피코미터 되고 있죠. 예, 수소 분자가 형성될 때 74 피코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되나요? 아, 그때 그러면 요 2분의 R0 이게 얼마 됩니까? 74의 절반이면 얼마야? 37. 37? 피코미터 정도의 거리가 되겠네요. 수소였다면 이 반대바스 반지름이 한 52 피코미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보시고요. 마스크 쓰느라 오늘 뭐 이래저래 코로나 걸린 사람들 많다더라. 네. 지금 3학년 저 코로나 뭐 폭탄 떨어졌다는데. 진짜요? 자, 어쨌든 뭐 신경 쓰. 지난번에 3학년 많이 들어갔어요. 어? 3학년 지난번에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뭐 한 번 걸리면 또 너 두 번째 걸렸냐? 누가 두 번 걸렸지? 뭐 준비 너도 두 번째 걸리지 말라고 할 거 없잖아. 그럼요.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안 아팠어요? 아팠어요. 아팠대요. 처음 날만 아프고 그 후에는 안 아팠어요. 나머지 6일 개꿀 빨았어? 네. 어쨌든 자 그래서 공유 결합이 일어나는 목적이 뭐라고요? 원자 상태 있는 것보단 이렇게 결합을 통해서 에너지가 낮아졌다. 그래서 좀 더 안정해지기 위함이었다 했습니다.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마치 이온 결합 에너지처럼 공유 결합 에너지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 이온 결합 에너지 할 때 칼륨 이온과 염화 이온
요 결합을 끊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됐나요? 그러면 공유결합이 할 때 이 결합 에너지는 이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끓는 점, 수소의 끓는 점은 이 결합을 끊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인가요? 아니죠. 수소 사이에 요 분자 간의 인력을 끊는 데 사용된 이게 끓는 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유 결합 에너지는 녹는 점, 끓는 점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공유 결합 에너지가 더 크니까 녹는 점이 더 낮아 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알겠어요? 공유 결합 에너지는 원자 간의 결합을 끊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지 절대로 분자 간의 결합을 끊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이건 낚인 사람들 엄청 많아요. 생각 없이 공유 결합 에너지 크니까 녹는 점이 높아. 당연하지. 정보를 치가지고 점수 아작내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페이지 40페이지 공유결합 형성 과정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중이만 책 빨리 안 펴고. 저 손가락을 다쳤어요. 페이지 40페이지 다시 펴시고요. 우리가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원자들을 원자가 전자로 읽습니다. 실상 예를 들어서 플루린이었다면 전자 배치를 해보면 9개의 플러스 V 핵자를 가지는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가 2개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가 7개 있는 이게 플루린입니다. 물론 오비탈 배치를 추가적으로 더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안쪽에 있는 이 전자는 공유결합에 관여한다고요? 안 해요. 그럼 누가 관여합니까? 바깥쪽에 있는 이놈들이 관여한다고요. 그래서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만 표시한 게 루이스 전자 접시라는 이름입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루이스 전자 접시 원자가 전자가 한 개 있네요. 하나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2개 있잖아? 3개 있네? 4개 있어. 5개 있고 6개 7개 이렇게 원자가 전자만 점으로 표시한 걸 원자가 전자 점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2주기 원소뿐만 아니라 3주기도 마찬가지겠죠. 3주기 나트륨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이건 다 필요 없다고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이 전자가 화학결합에 관여한 놈이에요. 금속결합이라면 금속결합에 관여하는 게 이 자유전자 하나가 되겠고요. 이온결합할 때는 이 전자 한 개를 잃어주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모두 원자과 전자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게죠. 이해되셨습니까? 염소하면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있나? 그래서 페이지 37쪽에 루이스 전자점식을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름들이 각각 공유결합하는 일련의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17쪽 원소 플로린 생각해봤습니다. 플로린 원자가 전자 몇 개 있다고? 7개. 또 다른 옆에 있는 플로린 생각해봤습니다. 누군가 예를 들어서 나트륨 같은 놈들이 리튬 같은 놈들이 전자 한 개를 잃어주면 땡큐 하면서 그 전자 받아 먹으면 플로린 1- 음이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같은 플로린끼리다 보니까 7개의 전자를 가지려고 8개의 전자를 가지려고 이렇게 공유결합하더라고요.
최강의 전자를 18조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 가지고 하는 노력. 이용결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무슨 규칙이랬습니까? 그렇죠. 옥텟 규칙이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또는 안정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데 17조 원소인 플로린은 한 개의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는 이런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고요.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시하니까 좀 귀찮네요. 공유 전자 한 쌍을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단위 결합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즉 우리가 F2라는 분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잖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고요. 16종 어떨까요? 2주기 16종입니다. 산소입니다. 원자과 전자 몇 개 있어? 6개 있겠네요. 몇 개를 얻고 싶었다고? 2개를 얻고 싶었는데 다른 놈이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 전자 2개를 잃어주면 땡큐하면서 받아 먹겠다고. 나트륨이 전자 1개만 잃어주겠다. 그럼 2개의 나트륨 양이온과 결합하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비금속밖에 없대. 그래서 옆에 산소밖에 없대. 그렇다면 자기도 2개를 남도 2개한테 각각 얻어 공유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산소의 이중결합을 형성해서 O2 분자를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가 16종 전형원소다 보니까 O2만 쓴다 하더라도 산소 간에 이중결합이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15종 질소는 어떨까요? 원자과 전자 5개를 가지겠고 옆에 있는 질소 역시 5개의 원자과 전자 중 그래서 3쌍씩을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질소 간의 3중 결합하는 과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N2 분자를 만들죠. 그 다음에 C2하서 4중 결합이라는 건 있을까요? 하면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3중 결합까지만 존재되겠습니다. 왜 하필 단위결합, 2중 결합 그리고 3중 결합까지만 가능합니까? 4중 결합 왜 안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한테 시그마 본딩과 파이 본딩이라는 좀 복잡한 이름을 소개해야 되겠고 대학교 1학년 정도 교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4중 결합은 없다.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다고요. 되겠습니까? 이해됐어?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요 형식으로 봤잖아, 그지? 플로린이 핵강거리 R에 따른 에너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F2 분자가 만들어진다 해보자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산소는 어디서 만들어지겠습니까? 한데요. 과거 여러분들 원자 반지름을 한번 소개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이주원소의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되면서 질소, 산소, 플로린 원자 반지름만 따지면 질소, 산소, 플로린 볼 때 플로린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았습니다. 미묘하지만 작았습니다. O2 분자가 형성될 때는 이 핵강거리가 어떻습니까? 하면 F2 형성되는 것보단 좀 더 짧은 거리에 좀 더 큰 결합을 가지고 여기가 O2 분자가 형성됩니다. 핵강거리를 따진다면 플로린의 단일 결합 핵강거리가 오히려 더 멀어요. 산소 간의 이중결합보다는요. 원자 반지름하고 얘기가 달라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해했어? 이게 왜 그래야 하는데요. 산소의 원자 반지름이 산소가 이중결합 때 핵강거리를 산소 원자 반지름으로 삼을까요? 아니죠. 산소의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 원자가 단일결합했을 때의 핵강거리예요. 선생님, 산소는 이중결합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산소에 수소 붙이는 의해서 화산소 같은 요 거리의 핵강거리의 절반을 산소의 원자 반지름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산소가 단일결합했을 때보단 이중결합하면 핵강거리가 어떻게 돼? 더 짧아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 이해됐어? 그렇다면 뻔하게 질소는 어떻게 니 하는 거예요. 원자 반지름은 질소가 좀 더 크나 핵강거리는 질소 N2가 오히려 더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보다는 더 짧은 거리에 더 큰 결합 에너지가 가지면서 여기가 질소의 3중결합이 형성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핵강거리는 질소 간의 3중결합 길이가 훨씬 더 짧아야 됩니다. 역시 질소의 원자 반지름이라는 것은 질소가 단일 결합했을 때 요 핵간 거리의 절반을 질소의 원자 반지름으로 삼는 거라고요. 원자 반지름과
이원자 분자 N2O2F2의 결합끼리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뭔 뜻인지 알겠어? 알겠나? 절대로 원자 반지름은 단위 결합을 했었을 때 핵간거리를 섬기는 거고, 지금 X2 이원자 분자를 만들 때 N2O2 그리고 F2 했을 때 핵간거리는 이것과는 다른 얘기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공유결합에 내가 원자가 전자 한 개를 내놓고 너도 한 개 내놨어, 우리 같이 공유하자라고 했을 때 단위결합이면 이렇게 악수하는 거예요. 이중결합 어떻게 악수할까? 이렇게 두 손 맞잡겠지. 그럼 좀 더 가까운 거잖아. 이해했어? 삼중은 어떻게 되겠어? 더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뜻인지 알겠어요? 되나?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요. 탄소 간에 볼 때 탄소 간 결합 길이를 따지겠다면 탄소 간의 단일 결합의 결합 길이가 더 길어요. 탄소 간에 이중하는 삼중하는 것보다는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그러면 탄소의 단일 결합을 끊겠다. 탄소의 이중 결합 탄소가 이중 결합을 끊겠다. 탄소가 삼중 결합을 끊겠다 생각하면 결합 에너지 따지면 탄소가 삼중을 다 끊는 게 더 크죠. 이중보다는 아니보다. 이해됐습니까? 알겠어? 원자 반지름하고 결합기 헷갈리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페이지 36쪽, 7쪽 다시 한번 더 봐주십시오. 36쪽, 7쪽 다시 한번 더 봐주세요. 네. 36, 37쪽 다 봤습니까? 그러나요? 페이지 38쪽에 보면 우리가 일단 분자의 구조를 그리는 데 있어서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건 뭐 나중에 전자쌍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뭐 소개해볼 내용이니까 뭐 스킵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 하나 있어요. 형식 전화라는 용어가 보입니다. 형식 전화. 글자 찾았습니까? 형식 전화는 최대한 옥텟을 만족시키려고 전자 배치하는 과정에서 원래 자기의 전자를 다른 사람한테, 다른 원자한테 넘겨주는 어떤 그런 형식이 나온다면은 그때 형식 전화를 이용을 쓰겠습니다. 뭔 뜻입니까 하면 O3 분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존이죠. 오존, 산소 원자가 전자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봤습니다. 산소 원자가 전자 6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봤습니다. 또 다른 산소 원자가 전자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 산소는 8개. 옥텟만죠? 하죠? 알겠습니까? 되겠나?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4개, 8개, 한 개 남잖아. 이 한 개를 이쪽에다 붙이겠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렇게 해놓고 나면 이쪽도 8개가 맞아떨어지죠.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자 한 개를 넘겨줬다, 마이너스 1 뺏겼다, 플러스 1 쓰는 이게 형식 전자라는 건데요. 복잡하고 어렵죠? 필요 없습니다. 이런 필요 없습니다. 알겠어? 관광의 입장에서도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과거 가서도 거의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냐? 그래서 형식 전화와 산화수는 또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일단 최대한 옥텟에서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왔다 갔다 한다 하는 뭐 그런 정도 수준에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최대한 옥텟에서 만족하는 분자 모양을 만들려고. 이래서 탄소 원자의 전자 몇 개 있지? 4개. 4개죠. CO 일산탄소를 만들겠습니다. 일산탄소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산소 원자의 전자 6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탄소도 8개, 산소도 8개. 이렇게 해주는 게 형식적인 모습이에요. 산소 쪽에서 하나 뺏겠다는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뭐 이런 데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최대한 옥텟에서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이면의 과정이었는데 그래도 옥텟이 만족되지 못하는 케이스의 분자들이 존재하는데요. 페이지 39페이지 옥텟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벨륨과 분소 그리고 인과 황 이런 놈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런 게 있다 정도 수준에서만 지금은 넘어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명구조라는 이름인데요. 공명구조는 원래 제시했던 공명구조는 벤젠이라는 물질을 볼 때 벤젠이라는 물질을 본 적 있을까요? 벤젠은 것은 탄소 6개, 수소 6개의 물질이에요. 얘에 대해서 구조가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분명히 불포화탄화수예요. 아직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불포화탄화수로서 걔네들의 구조에 대해서 케플레어 사람이 탄소 6개에 대해서 수소가 이쪽에 이렇게 있고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한 놈이 매우 빠르게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가르치는 게 공명구조입니다. 이해했어요? 지금 뭐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중결합 같은 불포화탄화수는요 쉽게 이중결합 풀어지는 첨가반이 잘 일어나요. 이해했어요? 근데 얘는 첨가반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 첨가반이 잘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중결합이 돼갖고 다른 놈이 들어오려고 할 때 빠르게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첨가가 못 일어나. 이렇게 설명하는 게 공명구조의 시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됐으면 아까 보다시피 이중결합은 결합기가 짧고 단일결합은 결합기가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자를 사진 찍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기술력이 좋아져서.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면 짧은 이중에 긴 단위를 하다 보니까 이 육각형이 정육각형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근데 쉽게 사진 찍어 보면요. 정육각형이 나와요. 결합 길이가 같게 나오고 정확하게 결합값도 110도 나와요. 근데 재밌게도 이 결합 길이가 단일보다는 짧고 이중보다는 긴 어정쩡한 1.5중 결합이 나와요. 결합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의 공명구조는 처음에 제시됐던 야, 두 개의 분자가 결합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아니라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의 중간 정도 결합기를 가지면서 전자가 비편제화되어 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비편제화되어 있다. 즉 골고루 퍼져 있다. 이렇게 소개되는 게 공명구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도 지금 여러분한테는 어려운 내용이고 중3 정도 수준의 레벨에서도 분명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명이라는 거 나오면 문제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페이지 38쪽, 39쪽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17페이지 다시 챕터 17 공유결합. 얘네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겠습니까? 하네요. 다시 한번 요 금속과 금속 결합했으면 무슨 결합에 불러? 네, 이건 금속 결합이라고 불러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다면 무슨 결합이라고 부른다고?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습니다. 무슨 결합? 네, 이건 공유 결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고체 결정을 우리는 금속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금속 결합 물질은 상호에서 딱 한 놈 빼고 100% 고체네요. 손 빼고 그죠? 그렇다면 얘네들에 대한 전기 전도를 따져볼 때 고체와 액체, 금속 결합 물질은요 전기가 매우 잘 통해요. 고체는 액체를 하는 말입니다. 반면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상호에서 100% 고체 상태가 되는데요. 고체 상태 전기 못 통하고 액체 상태가 되니까 전기가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그림상으로 보면 X축 온도축에 따른 Y축 전기전도를 따질 때 그냥 잘 통해야 하면 이게 금속 결합 물질 되겠죠. 아까 문제에서 봤다시피 고체 상태에 안 통하고 액체 상태에 통하네요. 이건 이온 결합 물질이 되겠고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거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유 결합 물질은 한데요. 얘네들한테는 두 가지 고체 결정을 제시합니다. 공유 결정이라는 것과 분자 결정이요. 여러분 분자 정의가 뭡니까?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가 됩니다. 그래서요 금속, 이온 그리고 공유 결정까지는 얘는 분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학년 내신 공부해 볼 때도 분자로 쓸 수 없는 것들 금속, 이온 이것들 분자 쓸 수 없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공유 결정은 도대체 뭐길래 분자라는 말을 못 쓰겠습니까 하면 원자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어서 말 그대로 어느 정도 때야 동적으로 한 분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놈들을 공유 결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유 결정의 대표적인 놈이 탄소, 다이아몬드가 되는데요. 탄소,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결합 4번 하거든. 이 탄소가 또다시 결합 4번 하고 이 탄소가 또 결합 4번 하면서 거대한 그물 구조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요 탄소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탄소 혼자 하나 떡 떼가지고 다이아몬드다 주면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 그러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해됐어? 그렇다면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면 어차피 전기 전성은 둘 다 잘 안 좋아요. 대신 녹는 점을 볼 때 분자 결정은 이 분자 사이의 결합 아까 수소 분자와 수소 분자 이 분자의 경우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분자 결정은 녹는 점은 이제 매우 낮은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면 공유 결정 굉장히 높은 거죠. 여러분들 다이아몬드의 녹는 점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네, 한 3,000도 정도 됩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은 그냥 바닥 치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다고요. 고체고 액체고 둘 다 전기가 잘 안 통합니다. 알겠습니까? 페이지 41쪽 다시 한번 볼까요? 41쪽 공유 결합 물질의 특성들 하면서 녹는 점이라든지 전기전성, 부서짐 뭐 이런 정도 수준에 대한 내용들이 41쪽에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다 봤습니까? 다 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문제 풀 때 확장된 옥텟이라든지 옥텟을 만족하지 못해요 뭐 이런 얘기라든지 형식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문제 버리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아직 안 가르쳤던 게 공명구조, 뭐 배위계라 이런 것들 나오면 버리십시오. 괜찮습니다. 한 사이클 다 돌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께 3회풀 다 돌고 다시 맨 앞으로 돌아와서 여기 한 3학년 정도 수준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쪽부터 개념 가지고 문제 풀이 시작해 보십시오.